자, 최저임금이라는 게 올라서요. 고용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자, 김민지 기자, 이거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고용노동부가 어제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최저임금 탓에 일부 업종에서 고용이 감소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최저임금 탓이 뭐 아니라든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왔던 그동안의 모습과는 조금은 기류가 바뀐 건데요. 청와대의 지난 발언들을 좀 들어보시죠. 경제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현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경제정책이 뭡니까? 그러니까 잘한 경제정책이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뭐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열심히 한 거를 제가 뜻하는 겁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줄이는 일을 했어요, 여태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고용률 아주 높아졌고 실업률도 아주 낮아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이제 오르면서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게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고용노동부리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뭐 이낙연 총리라든지 정부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뭐가 경제가 나빠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라고 얘기해 왔기 때문에 뭔가 지금 정부의 그동안의 설명과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과 너무 이거 배치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더군요, 조 부장. 네. 이 최저임금 인상, 예.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예.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정부가 주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하. 기업이 잘 돼서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줘야 우리가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되는 거고 예. 또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급격히 올리는 어떤 그러니까 과속운전 때문에 지금 속도 조절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정부가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 예. 이런 남의 탓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와서라도 이렇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했다는 것, 이거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예. 왜냐면요, 현실을 직시해야 그에 맞는 처방책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뭐 이제 이런 최근에 뭐 이제 경제 각종 지표도 빨간불이 켜졌다. 뭐 이제 이런 지적들이 좀 나왔는데 뭐 그러한 영향 때문일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오늘 발표된 대통령 지지율을 보니까 뭐 이런 겁니다. 이번에 나온 조사가 가장 오른쪽 그 수치를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50.6, 긍정평가는 46.4. 그러니까 소위 이제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높은 현상을 뭐 데드크로스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어쨌든 4주 만에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쨌든 역전이 됐어요. 부정이 더 높게 나온 거죠, 정 의원님. 뭐 아무래도 이건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안 미칠래야 안 미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예. 안 미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예. 사실은 정치의 핵심 과제가 경제입니다. 경제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고 민생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지율이 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문제는 경제다. 아하. 그런 얘기들을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조 부장님은 후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까? 지금 현실을 지금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예. 아직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내일이 노무현 대통령 10주기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확실히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차이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철저하게 현실 인식 속에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라는 것에서 출발하고 경제를 아주 실용적인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합니다. 예를 들면 한미 FTA 같죠. 근데 네. 이 정부는 지금 약간 이런 큰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념지향적인 아하. 철학지향적인 방향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예, 좀 저는 이제 기자에게 앞서 주부거든요. 근데 요즘에
장 보러 가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하. 지난 주말에요. 예. 저희 아이가 하도 냉면을 먹고 싶다 그래요. 냉면? 예, 예. 냉면집 갔다가 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식구 셋이 냉면 한 그릇씩 3그릇하고 네. 만두 하나를 시켰더니 5만 원이에요.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정말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더군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서민들이 올 여름에 냉면 한 그릇 먹을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삼겹살이 지금 금겹살이 됐어요. 금겹살이 네. 됐다. 예. 제주산 삼겹살 1kg 몇 개 안 되거든요. 예. 네. 10,000원 훨씬 넘은 지 오래됐고요. 계란 30알에 지금 5,990원. 하하. 네. 작년에 2,990원까지도 했었어요. 어이구야. 예. 그러니까 이게 안 오른 게 없어요. 거의 다 휘발유값 오르고 있죠. 그리고 지금 미중의 무역 전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맞습니다. 있죠. 오늘 예. OECD에선 굉장히 암울한 전망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중요한 거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상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통계라는 거예요. 아. 그럼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는 바람에 일자리가 감소됐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진단이었고 그것을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걱정은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나빴을 때는 희망이라는 걸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좋아질 수 있겠구나. 희망과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김민지 기자,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좀 약간 비관적인 뭐 전망을 하나 내놨다면서요? 네, OECD가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요, 2달 만에 또 낮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2.8%였던 것이 올해 3월에 2.6으로 0.2%포인트 낮춘 데 이어서 또 2달 만에 어제 2.4%로 0.2%포인트 또 내린 건데요. 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의 목표치를 잡은 게 한 2점대 초반, 그러니까 2점대 중반 이렇게 잡았었는데 그런 전망치들이 좀 무색하게 된 거예요. 여기 관련해서 경제 낙관론을 펼쳤던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 4분기부터는 상황들이 좋아져서 하반기에는 우리의 이제 잠재 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분명하게 또 인정을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통계와 현장의 온도 차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자,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뭔가 그래도 우리 경제가 탄탄하다, 뭐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등의 발언이었는데 뭔가 국제기구에서 바라보는 것은 좀 이제 다른 거예요. 우리 경제 성장률을 계속 하향해서 지금 낮추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정 의원님. 우리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0.2%포인트 낮춘 거 가지고 모두 그렇게 난리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게 좀 심각한 겁니까? 심각한 거죠. 지금 대통령께서는 통계와 현장의 온도의 차이가 있다. 이 얘기 무슨 하면 통계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현장은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 통계를 이 정부가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잘못 읽고 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잘못된 통계, 그러니까 통계를 오독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현실을 인식 안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거고, 지금 OECD가 지금 이제 2.4%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똑같이 2.4%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노무라 증권에서는 노무라 증권이 어떤 데냐면 대우 사태를 처음으로 예견했던 리서치 회사입니다. 예. 이 노무라 증권에서는 1.8%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하.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뭐가 더 심각한 거예요? 오늘 OECD 발표가 나오니까 청와대 관계자, 아마 제가 보기에 경제수석 아니면 정책실장일 텐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장률의 하향은 미중 마찰과 투자나 수출 실적의 부진에서 기인한다. 이게 대외 요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OECD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 좀 설명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노동 생산성을 올리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구조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처방이 달라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그 대외 요인으로 계속 이 정부가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 대외적인 요인에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정책은 계속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조 부장님 말씀보다도 훨씬 지금 심각한 지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경제가 좋아져야 하죠, 당연히. 그런데 뭐 그래픽 화면 준비되어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예. 제가 금방 저희가 짚은 대로 OECD도 지금 2.4% 낮췄다는 거잖아요. 근데 OECD뿐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의 국책은행이죠.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2.6이라고 1월 달에 전망했다가 이제 지난달이네요. 4월 달에 2.5로 낮췄어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그리고 왜 무디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국제 신용평가사입니다. 2.3이라고 그 작년 11월에 예측했는데 3월 달에 2.1로도 낮췄어요. 그리고 LG 경제연구원 작년 9월에 2.5로 예상했다가 지난달에 2.3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OECD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국내외 기관들이 다 잇따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쯤 되니까 정치권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최저임금 폭등 부작용을 정부마저도 시인했습니다. 더 이상 소득주도 성장 실패를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서 시장주도 성장으로 성장 담론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노동 생산성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실패한 정책에 대한 맹목적인 낙관론은 이제 우리 국민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경제주의로 경제 철학과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네, 야권에서는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정 의원님 좀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지당한 지적이긴 합니다만 매서운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서운 지적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 추경만 편성이 될 것 같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야당이라고 한다면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말할 것도 없이 예. 우리 추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테니까 적어도 추경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까지의 정책 기조를 바꾸는 걸 전제로 해서 추경을 편성하자. 예. 이렇게 강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나마 이 정부가 조금이라도 예. 정책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제 앞다투어 뭔가 이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오늘 김민지 기자 여야의 행보가 조금 닮은 듯 또 서로 달랐다면서요? 네, 예. 경제로 어그러진 민심을 우리가 한번 잡아보겠다. 여야가 뭐 비슷했는데 일단 예. 민주당에서는요. 저렇게 민생 살리기 파란 조끼를 입으면서 회의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보면 민생 살리기로 경쟁합시다. 이렇게 조끼에 써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시민단체들과 함께 민생 살리기 정책 간담회를 열면서 좀 예. 목소리를 들어보겠다. 민심을 잡겠다. 이런 행사를 좀 열었고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이요? 서울 신림동 일대에서 이제 소상공인들과 만났는데요. 뭐 미용실을 간다든지 만두집을 간다든지 시장이나 뭐 가게들을 찾아서 직접 물건도 구입해보고 우리가 민생을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라는 예.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예. 만두를 또 먹는 나경원 원내대표군요. 또 먹방에 나섰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알겠습니다.